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 21강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3분의 1 지점에 와 있어요. 딱 3분의 1 정도에 와 있어. 할만하죠? 그죠? 오늘 선생님 의상이 아주 그냥 약간 좀 이집트 그 파라오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 머리도 약간 이렇게 클레오파트라 머리에 선생님 이집트 느낌이 좀 나요. 자, 오늘 우리 인문 두 번째 지문 들어갈 거예요. 14쪽이지. 자, 또 심리학 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심리학 지문이 나오면은 주로 어떤 이론 주고 이론을 사례에 적용하는 그런 문제 꼭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지문 같은 경우에 막 실험이 나와요. 실험하는 부분을 잘 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같이 문제를 한번 살짝 훑어볼 텐데요. 문제 훑어보면서 오늘은 선생님 이제 조금 1시간 더 갔으니까 약간 더 심화된 내용을 알려주도록 할게. 문제를 훑어볼 때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조금씩 여러분의 실력이 자라고 있는 거야. 자, 같이 한번 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4번 추리한 내용으로 물어본 거 보니까 이거 미루어 알기 추론 문제네요. 자, 위 글의 근거에서 추리한 내용이라고 했어. 자, 위 글의 근거에서 추리했다 그랬으니까 결국 글에 있는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끌어내야 돼. 즉, 글의 내용이 뭐 하나의 어떤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아무거나 다 추리해낼 거냐? 언제 그러고 있어? 자,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핵심어들을 여기서 찾으십시오. 자, 선택지들을 대충 보니까 매 선택지에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 바로 과제라는 말, 그리고 개인이라는 말, 그리고 타인이라는 말, 뭐 타인의 평가라는 말,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결국 이 글은 뭐야? 심리학 지문으로서 자, 개인과 타인과 뭐 타인의 평가와 과제, 얘네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야. 그러면 앞으로 이런 단어들 나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기를 보니까 무엇들이 나와 있어? 사례가 나와 있지. 심리학, 자, 이론을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즉, 이 문제는 적용 문제야. 자, 그리고 밑에 선택지를 보니까 1번, 2번은 자요는 3, 4, 5번 코트렐은 이라고 나와 있어. 즉, 우리가 이 이론을 사례에 적용을 하는데 이때의 이론은 두 가지입니다. 자연의 이론과 코트렐의 이론이야. 두 사람의 이론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위글 코트렐의 주장을 A라 하고 보기의 바론의 주장을 B라고 한다. 이건 뭐지? 각각의 주장이니까 어떤 각각의 관점 아니겠어요? 그쵸? 자, 각각의 관점, 각각의 이론에 따라서 또 뭘 하는 거야? 또 뭘 하는 거야? 얘네들을 비교하는 거네. 우리 비교 계속 해왔잖아요. 그쵸? 동그라미 세모로 해가지고 비교해왔지. 역시 여기에도 비교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일단 지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을 보니 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가 대충 핵심 개념을 뭘로 잡았지? 개인, 뭐 타인의 평가, 과제 뭐 이런 거 잡았었단 말이야.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일단 나와줄 겁니다. 한번 보자. 자, 트리플렛은 사이클 경주에서 여러 경주자들이 함께 주행할 때 개인이 혼자서 주행할 때보다 좋은 기록을 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봐봐. 일단 이 트리플렛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실을 발견했단 말이야. 자, 사실을 발견했으면 이 발견한 사실로부터 자기만의 어떤 이론을 세우겠죠. 결론을 내겠죠. 자, 이 이론은 그럼 뭐냐? 그는 사람들이 타인과 함께 과제를 수행할 때, 자, 핵심어 나왔어. 타인 나왔고 과제 나왔어. 자, 사람들이 타인, 즉 다른 사람과 함께 과제를 수행할 때 경쟁 본능이 자극되기 때문에 수행이 증진된다. 즉 과제를 더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누가? 트리플렛이. 자, 그렇다면 타인의 존재가 항상 개인의 수행을 향상시킬까? 물어봤지. 자, 이 트리플렛이 어떤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뭘 제기한 거야?
항상 그럴까? 그치? 자, 타인의 존재가 항상 개인의 수행을 향상시킬까? 자, 항상 그럴까라고 뭐 했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 첫 문단은 중요해요. 첫 문단은 앞으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예고해주는 예고편이라 그랬어. 자, 항상 그럴까라고 문제 제기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뒤에는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항상 그럴까? 꼭 그럴까? 응, 꼭 그래. 이러면 뭐 문제 제기를 뭐하러 하겠니?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안 그럴 때도 있어. 그런 내용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답의 내용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보자. 자, 이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하기는 어렵다. 다만 과제가 단순하고 쉬우면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수행을 증진시킬 수 있으나 복잡하고 어려우면 오히려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항상 남들이 있어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다? 단순하고 쉬운 과제. 이거는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치? 자, 타인이 있을 때 더 잘하게 된다. 그리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 이거는 뭐예요? 역시 타인이 있게 되면은 더 못하게 된다. 이거를 지금 일단 결론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그럼 뭐겠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자, 그럼 봅시다. 심리학자 자연에 따르면 아까 우리가 5번 문제를 풀려면 자연과 코트렐의 견해 차이를 봐야 됩니다. 그쵸? 자, 지금 첫 번째로 자연에 따르면, 자, 자연에 따르면 이 사람의 의견은 그거예요. 뭐, 타인의 존재는 다음에 3가지 단계를 통해서 개인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 자, 3단계를 통해서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래서 뭘 찾아야 될까? 첫째, 둘째, 셋째를 찾아야 돼. 자, 각각 첫째, 둘째, 셋째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해봐. 자, 첫째, 뭐라고 돼 있어요? 첫째. 뭐야? 타인이 있게 되면, 자, 내가 뭔가 과제를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타인이 존재하게 되면 첫 번째 단계는 뭐다? 높은 수준의 생리적 흥분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옆에 있게 되면 사람이 뭐야? 흥분을 하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는 사람이 진화의 과정 동안 타인이 보상과 처벌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점을 습득했기 때문이다.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첫 번째 단계는 흥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야. 둘째, 뭐야? 자, 높은 수준의 흥분은 우세 반응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했습니다. 즉, 높은 수준의 흥분이 뭐? 우세 반응.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거야. 자, 우세 반응이 뭐야? 옆에 정의가 나와 있죠. 우세 반응이란, 자, 뭐뭐란 뭐뭐다. 뭐뭐란 뭐뭐를 말한다. 이런 게 정의야. 자, 우세 반응이란 뭐냐? 특정 자극에 대해서 가장 빨리 그리고 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자, 어떤 자극이 나한테 왔을 때 만약에 공이 나한테 날라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공이 날아오면 맞겠죠. 그쵸? 이게 가장 쉽게 나오는 반응이고 이게 가장 빨리 나오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죠? 물론 이런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야! 너 공을 일로 보내면 어떡해? 하지만 이건 일단 막은 다음에 하는 거야. 그치? 말하는 것과 막는 것 중에 뭐가 더 빠르고 쉬워? 이거지. 그치? 이게 우세 반응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흥분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우세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대. 셋째, 타인의 존재는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개인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자, 뭐라는 거야? 자, 과제가 쉽고 학습이 잘 되어 있으면 정답이나 잘하는 반응이 우세 반응일 가능성이 높지만 과제가 어렵고 학습이 잘 되지 않았으면 오답이나 잘 못하는 반응이 우세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 즉 무슨 얘기야? 자, 타인이 있으면 우세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우세 반응이라는 거는 그냥 빨리 나타나는 반응이란 뜻이지 이게 꼭 잘한다 못한다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야. 자, 뭐에 따라서? 즉 잘하고 못하고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 뭐?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 쉽고 그리고 학습이 잘 되어 있을 때, 자, 잘이라고 쓰자. 자, 쉽고 학습이 잘 되어 있을 때는 어때요? 잘하는 반응. 잘하는 반응. 그리고 또 뭐야? 정답. 이런 것들이 우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과제를 만나게 되면 타인이 있을 경우 잘하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지. 그런데 어려운 과제이거나 학습이 잘 안 되어 있을 경우에, 그치? 학습이 잘 못 되어 있을 이런 경우에는요, 자, 보니 잘 못하거나 오답이 우세 반응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 사람이 옆에 있다면, 만약에 타인이 옆에 있다면, 아까 위에 있는 트리플렛은 뭐라 그랬어요? 타인이 있으면 사람들이 더 잘하게 된다 그랬지. 하지만 자요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타인이 있으면 쉽고 잘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잘하고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어렵고 잘못된 과제일 경우에는 잘못하고 오답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가 결정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자연의 견해였어. 자, 다음 단락을 보자. 자, 이처럼 타인의 존재로 인해 개인의 우세 반응이 강화되는 현상. 심리학에서 강화라는 거는요, 더 세진다, 더 자주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이 있기 때문에 우세 반응이 더 강화되는 것을 사회적 촉진이라고 합니다. 자, 자연의 주장대로 사회적 촉진 현상에서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흥분 수준을 높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의 별표해야지. 자, A 그러나 B, 이제는 B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B의 내용이 중요한 거야. 그 흥분의 성질에 대해서 코트렐은 다른 견해를 밝혔다라고 했어요. 자, 코트렐의 견해를 가만히 보면 그 뒤에 문장이 어떤 구조로 돼 있냐? A는 B가 아니라 C다 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A는 B가 아니라 C다라는 거는 C가 핵심이라는 거지. 자, 코트렐의 견해를 보면은요. 자, 단순히 타인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높은 수준의 흥분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자, 봐봐. 자연은 타인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런 단계가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코트렐은 아니라는 거예요. 토크렐이 아니라 코트렐은 자, 이런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수행이 타인들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흥분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즉, 이 단계는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흥분이 발생하는 원인을 다르게 본다는 거죠. 자연은 타인의 존재 자체가 이 흥분을 가져온다고 본 반면, 자, 코트렐은 어떻게 봤다? 자, 이 코트렐이라는 사람은 자, 타인의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타인의 평가.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평가받을 것 같다는 그 걱정이 이러한 흥분 상태를 가져온다라고 봤다는 거죠. 결과는 똑같아요. 쉽고 잘하는 과제일수록 더 잘할 가능성이 높고 어렵고 잘 학습이 안 돼 있을수록 잘못하고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 결과는 같아. 하지만 원인에 있어서 자요는 타인의 존재로 본 것이고 코트렐은 타인의 평가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자. 자, 즉 타인이 존재해도 그들이 자신의 수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으면 이러한 사회적 촉진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네 번째 단락을 봅시다. 실험이 나옵니다. 자, 실험 부분은 주의해서 보라 그랬지. 왜? 이 부분이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주기 때문이야. 자, 그가 누구예요? 코트렐이죠. 자, 피험자 혼자서 과제를 수행한 조건과 2명의 관중이 피험자의 수행을 지켜보는 조건, 그리고 2사람의 관중이 있지만 눈 가리개를 하고 있어서 피험자의 수행을 평가할 수 없는 조건을 비교했습니다. 3가지 조건이 있는데 3가지 조건을 정리해 볼까? 첫 번째는 뭐예요? 혼자, 즉 아예 타인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2번째 조건은 뭐라고? 타인이 피험자를 지켜봐. 즉 이거는 뭐지? 지켜본다는 건 평가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타인의 평가를 받는 경우. 자, 3번째는 뭐죠? 3번째는 타인이 있긴 있는데 못 봐. 눈 가리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평가할 수 없다. 그럼 이거는 뭐야? 이 타인은 평가를 할 수는 없고 단순히
존재만 하고 있을 때지. 그치? 타인이 그저 존재만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자, 그 결과 피험자가 혼자 과제를 수행할 때보다 2명의 관중 앞에서 과제를 수행할 때 피험자의 우세 반응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서 사회적 촉진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했어요. 즉, 뭐야?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때 사회적 촉진 효과가 잘 나타났다는 얘기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 자, 그러나 2명의 관중이 눈을 가리고 있던 조건, 즉 그저 존재만 하고 있었던 조건에서는 혼자 수행한 조건과 비교할 때 우세 반응에서 차이가 없어서 사회적 촉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뭐야? 위에 있었던 2명의 관중 앞에서는 이거였겠네요. 그쵸? 자, 이 2개를 비교했을 때, 아까 선생님이 이거 2개랑 이거 하나인 줄 알았어. 미안해. 자, 이렇게 2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 뭐야? 여기에서는 우세 반응이 안 나타나고, 여기에서는 나타난 거죠. 근데 이거 2개를 비교해보니까, 얘랑 거의 같았다는 얘기야. 즉, 이게 존재만 하고 있는 상황, 눈을 가리고 있는 상황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결국 코트렐은 뭐야? 이 상황에서만 우세 반응이 강화된다. 즉, 타인의 평가가 있을 때만 우세 반응이 강화된다라는 게 코트렐의 실험 결과였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보자. 사회적 촉진은 개인이 과제를 수행할 때 타인이 단순히 존재하거나 또는 타인이 관중의 입장에서 개인의 수행을 지켜보는 상황이 되면 개인은 생리적으로 흥분되어 그의 수행이 증진되거나 저하되는 현상이다. 자, 사회적 촉진에 대해서 여기에서 정의를 합니다. 그쵸? 정의를 하는데 타인이 단순히 존재하거나 이건 누구의 견해야? 자연의 견해이죠. 그쵸? 또는 타인이 관중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상황이 될 때 이거는 코트렐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달리 말해 이 현상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이나 수행 수준을 타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개인을 자극하여 우세 반응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촉진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타인의 존재로 인해서 개인의 수행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사회적 촉진이라고 본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볼까? 자, 4번 보자. 자, 위 글에 근거하여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뭐야? 우리가 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추리해내는 거죠. 추론하는 문제야.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개인을 평가하는 타인이 익명일수록, 얘들아, 익명이라는 거는 뭐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쵸?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니 우리가 이런 실험은 지금 해본 적이 없죠. 그쵸? 타인이 있냐 없냐 또는 타인이 나를 보냐 안 보냐 그 차이였지 익명이고 뭐 아는 사람이고 이거는 몰라. 1번 안 돼. 그 다음에 2번. 자, 과제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개인의 도전을 유발하여 사회적 촉진이 증진될 것이다. 자, 지금 우리가 사회적 촉진의 정의를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짚어줬단 말이야. 사회적 촉진이란 뭐와 관련이 있지? 타인과 관련이 있지. 근데 여기에서는 과제가 어렵고 복잡하다. 즉, 과제의 난이도와 연결지어 생각합니다. 자, 과제의 난이도는 뭘 결정해? 반응을 결정하는 거야. 우세 반응이 잘하는 걸로 나오냐 못하는 걸로 나오냐 그거 결정하는 거지 이 과제의 난이도가 사회적 촉진의 증진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2번 틀렸지. 그 다음에 3번. 자, 학습이 부족한 과제가 타인에 의해서 평가받으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봐봐. 학습이 부족한 과제, 학습이 잘 안 되어 있는 과제는 뭐라 그랬지? 잘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오답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 타인이 있든지 타인이 평가를 하든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는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자연도 되고 코트렐도 되는 거야. 타인에 의해 평가받는다는 거는 일단 타인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의 입장에서는 타인이 존재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 그죠? 코트렐의 입장에서는 뭐야? 존재만으로는 안 되고 평가하는 상황이어야 된다. 근데 지금 3번에서 평가받는 상황을 제시해 줬잖아.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되는 거지. 3번이 답이야. 자, 4번. 평가자가 전문가일수록 이런 실험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평가자가 전문가인지 잘 모르는 사람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중요하단 말이 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5번 타인의 평가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면 자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지? 흥분이 높아져서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런데 개인은 그의 의도에 동조하려는 경향. 그의 의도랑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내가 잘하길 기대하면 내가 잘하고 그 사람이 내가 못하길 기대하면 내가 못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세 반응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제의 난이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사람의 기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뭐?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봅시다. 자, 5번 문제는 역시 사례들이 나와 있고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선택지를 보니까 1, 2번은 자연, 3, 4, 5번은 코트렐의 입장에서 얘네들을 각각 평가를 해줘야 돼. 그럼 일단 우리 같이 보기에 나와 있는 그 사례들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시죠. 자, 기억 봐봐. 취직을 위해 면접을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면접관 앞에서 당황해 실수로 엉뚱한 답변을 하였다. 자, 지금 봐봐. 타인 있어? 우리가 지금 평가하는 건 뭐냐? 지금 자연과 코트렐 얘의 입장과 얘의 입장에서 봐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를 먼저 찾아야겠죠. 가장 큰 차이는 뭐지? 자연은 타인의 존재만으로 우세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랬고 코트렐은 뭐야? 존재만으로는 안 돼. 평가하는 상황이어야 돼 라고 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일단 타인이 존재하나요? 하죠. 자, 면접관이라는 타인이 일단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를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나를 평가하는 사람 앞에서 뭐야? 어떤 실수로 엉뚱한 답변을 하는, 뭔가 잘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봐봐. 너희들 여기서 함정이 있어. 아까 우세 반응이요. 잘하는, 자, 정답을 맞추는 반응과 그리고 오답이 나오는 반응이 있다 그랬지. 자, 정답이 나오는 반응은 주로 뭐야? 학습이 잘 되었을 때. 자, 오답이 나오는 반응은 주로 학습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나온다고 했어.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자, 이거는 오답인데, 그치? 그러면 얘는 학습이 잘 되지 않았나? 면접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럼 학습이 잘 된 거 아닌가? 그럼 얘는 우세 반응이 안 나타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정이야. 열심히 했을 뿐 잘했단 말은 없습니다. 그죠? 학습이 잘 되고 안 되고는요. 열심히 한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잖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왜 그렇지? 방법이 잘못되면 그런 거 아니야? 선생님 맨날 얘기하잖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언어를 맨날 문제만 열심히 푼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올바른 방법이 필요하다. 선생님 OT에서 막 애들 이름 보여준 거 기억 안 나? 방국뽕, 뭐 방귀녀 뭐 이런 거 보여준 거 기억 안 나? 올바른 방법이 있어야지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그랬지. 봐봐. 열심히 한 거지 잘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아 우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함정이었어. 학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일단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면접관, 타인의 존재로 인해서 어떤 반응이 나왔을 때 얘는 우세 반응일 거야. 우리가 이거는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까? 자, 슛을 잘 던지는 이거는 알 수 있죠. 잘 던진다고 아예 얘기를 했어. 이거랑 다른 상황이야. 잘 던지는 학생이 슛을 연습할 때 후배가 농구장 옆에서 서성였습니다. 즉 이건 뭐야? 타인이 존재하죠. 하지만 타인이 평가합니까? 얘가 후배가 지켜보고 있어요? 아니지. 그냥 서성거리지 나를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존재로 인해서 뭐야? 슛의 성공률이 좋아졌다라고 했죠. 그쵸? 원래 잘하는 애가 얘한테는 이게 쉬운 과제야. 타인의 존재만으로 성공률이 높아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이거는 자연의 견해로 봤을 때, 그치? 자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세 반응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디귿 가자. 자, 수행평가를 발표할 때 자신의 발표를 경청해주는 친구 덕분에 발표를 수월하게 잘할 수 있었다. 자, 이거 보자. 자신의 발표를 경청해주는 친구가 있었어. 즉, 여기에서는 뭐예요? 타인이 존재하죠. 그쵸? 자, 존재하면서 동시에 어때요? 이 타인이 나를 지켜보고 있죠. 그쵸?
지켜보는 거. 코트렐에서 평가의 가능성과 또 지켜보는 게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신의 발표를 지켜봐주는 친구가 있어서 발표를 수월하게 했다. 역시 이것도 타인으로 인해서 사회적 촉진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죠? 우세 반응이 발생한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원래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게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그거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만 이런 존재로 인해 이런 우세 반응이 나타났다. 결과는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리을 줄넘기를 잘 못하는 남학생이야. 잘 못한다. 그런데 연습을 하는데 그 옆으로 같은 반 여학생들 떨리겠다. 자, 같은 반 여학생들이 지나갔어. 지를 본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저 지나갔는데 줄에 걸려 넘어집니다. 자, 뭐야 이거는? 얘네가 평가했어? 평가 안 했어. 얘네들은 그저 존재만 했죠. 존재만 하는데 학습이 안 돼 있던 것을 역시 잘 못하게 되는 거. 우세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자, 자유는 아마 얘네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존재만 했을 경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코트렐의 경우에는 어떻지? 얘네는 그저 지나갔기 때문에 얘네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때는 사회적 촉진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지금 다 설명이 됐죠. 자, 그러면은 한번 1번 볼까? 자요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과제 수행자에게 모두 우세 반응이 발생했을 것으로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봐봐. 자연 같은 경우에 일단 타인이 존재하면 무조건 우세 반응 발생합니다. 그죠?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기억 같은 거 헷갈리지 말자 그랬어. 열심히 했든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일단 얘의 입장에서는요. 타인이 있으면 우세 반응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타인이 있죠. 기역에는 면접관, 니은에는 후배, 디귿에는 친구, 리을에는 여학생들이 있었습니다. 1번은 맞아요. 2번, 자요는 과제 수행자의 결과에 따라서 자, 이 니은은 니은이 이게 아니구나. 자, 니은은 학습이 잘 된 경우로 리을은 학습이 잘 되지 않은 경우로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결과를 봤을 때, 자, 뭔가 잘하는 결과였다면은 학습이 잘 된 거지. 잘 못한 결과였다면 학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니은 같은 경우에 수세 성공률이 좋아졌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리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지? 줄에 걸려서 넘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은은 잘 학습이 된 거고, 리을은 잘 못된 것으로 자요는 생각을 하겠죠. 자, 됐어. 3번이요. 코트렐은, 자, 이제 코트렐이야. 코트렐은 존재만으로는 안 되고 지켜보거나 평가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니은과 리을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겠죠. 니은에서는 그저 서성거렸고 리을에서는 지나갔을 뿐이니까. 자, 그 다음 4번. 자, 코트렐은 과제 수행자의 흥분이 기억에서는 높은 수준으로 디귿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일어났을 것으로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볼까? 얘들아. 자, 흥분 자체가 높고 낮고 이거 알 수 있어? 지금? 기역과 디귿은요. 지금 상황이 같아요. 그죠? 기역 상황 같은 경우에 면접관이 나를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그죠? 기역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이 나를 평가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뭐지? 자, 디귿에서는 내 발표를 지켜봐 준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코트렐의 입장에서 이때 우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세 반응은 나타나지만, 즉 흥분을 하긴 했지만 이 경우에는 흥분이 더 높고 이 경우에는 흥분이 더 낮고 이런 거는 우리가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야. 마지막 5번. 자, 코트렐은 디귿의 상황에서처럼 리을에서도 타인이 과제 수행자에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회적 촉진 효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볼 것이다. 그치? 코트렐은 얘는 나타났다고 보고 얘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거야. 왜? 얘네는 단순히 존재했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지켜봤다면 얘네들도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5번의 정답 4번이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6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위글 코트렐의 주장을 A라고 하고 보기에 바론의 주장을 B라고 할 때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코트렐은 이제 알아. 너무 지겹게 해가지고. 그치? 코트렐은 알아. 자, A의 주장. 타인의 평가가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B, 바론의 주장을 이제 봐야 돼. 보기를 한번 볼까? 자, 바론은 과제를 수행하는 개인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어떠한 자극, 가령 빛이나 노랫소리조차도 개인의 우세 반응을 강화시킬 수 있다.
즉 타인의 존재뿐만 아니라 자 어떤 자극, 빛, 노랫소리 이처럼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도 우세 반응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개인이 과제를 수행할 때 단순히 타인이 존재하더라도 자신이 수행하는 과제와 타인 가운데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해서 주의가 분산된다고 말한다. 즉, 그 다음이 결론이죠. 과제에 주의를 기울이려는 경향과 타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려는 경향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서 흥분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봐봐. A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타인이 존재해. 그 타인, 내가 저 사람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어. 그것 때문에 흥분이 생겨난다 그랬죠. 그리고 그 흥분으로 인해서 우세 반응이 유발된다. 우세 반응이 강화된다라고 했어. 근데 B에서는요. 이건 뭐라 그랬어? 자, 타인과 또 뭐가 있지? 타인과 뭐가 있어? 다른 나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이 있어. 주의를 분산시키는 노래나 빛이나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 중에 내가 뭐에 더 집중해야 될까? 이런 갈등이 생긴다 그랬지. 그치? 그리고 이 갈등이 흥분을 유발하고 그 뒤에는 똑같아요. 즉 뭐가 더 들어가 있니? 이 부분이 더 여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봐봐. 자, A의 사회적 촉진 과정은 타인 존재, 그치? 타인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평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흥분이 유발되고 우세 반응이 강화된다. 자, B의 사회적 촉진 과정은 타인이 존재하고 그리고 또 다른 걸로 인해서 주의가 분산되고 거기에서 갈등이 생겨나고 흥분이 유발되고 그래서 우세 반응 강화로 나타날 수 있다. 자, 1번하고 2번은 바로 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자, 그 다음 3번. A와 달리 B에서는 사람이 아닌 소음과 같은 자극도 개인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치? A에서는 그저 얘만 고려를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존재. 근데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빛, 노랫소리, 즉 소음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볼까? B와 달리 A에서는 개인의 과제 난이도보다 타인이 단순히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 얘 지금 자연이 아니라 코트렐입니다. 코트렐은 타인이 단순히 존재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평가할 우려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야. 결국에는 이 지문 내용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푸는 문제였네. 자, 5번 볼까? A와 B에서는 모두 타인에 의해 변화된 개인의 생리적 상태가 개인의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A와 B 모두 타인이라는 것이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의 명언입니다. 개념 타임이라고 할 뻔했어요. 자, 오늘의 명언은요. 김혜원 친구가 올려줬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이야말로 일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싸울 때다. 지금이야말로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때다. 오늘 그걸 못하면 내일 그것을 할 수 있는가? 토마스 아켄피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거야. 오늘 못하는 일은 내일도 못한다는 거죠. 미루지 마. 바로 지금이야, 얘들아. 언어 영역 성적 올릴 수 있는 기간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제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끝나면 잘 거야? 복습해야지. 바로 지금 복습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지금이야, 얘들아. 미루면 안 돼. 미루면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16쪽이죠. 자, 16쪽에 가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너무 고생했어. 심리학 하느라고. 쉬워졌습니다. 자, 이 16쪽에 나와 있는 지문은요. 굉장히 쉬운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자,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문제부터 살짝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7번. 윗글을 통해 이끌어낸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건 뭐니? 내용 파악 문제인데 이끌어낸 내용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단순한 내용 파악이 아니라는 거야. 글에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해서 역시 추리해내야 됩니다. 관계를 잘 파악해야겠죠. 그 다음에 8번. 보기를 참고해서 기억에서 미음의 성격을 판단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이거 뭐니? 이거 적용 문제입니다. 적용 문제 하면 여러분, 선생님 적용하고 비판, 평가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워. 진짜? 아니야, 얘들아.
적응 문제 은근히 쉽습니다. 그리고 특히 얘는 정말 쉬운 문제야. 그 다음에 9번. 자, 위글에 따라 출토된 마구와 관계된 내용을 표와 같이 정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뭐야? 자,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놨대. 일치하지 않는 거. 내용 파악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도 굉장히 이번에 좀 평이하고 지문도 쉽습니다. 같이 한번 지문을 볼게요. 자, 첫 번째 단락. 고구려 민족을 일컬어 흔히 기마민족이라고 한다. 고대 국가에서 여러 동물들 가운데 말은 정복 전쟁과 교통 그리고 운수용 수단을 발휘했다. 자, 말 타고 활쏘기를 연습하는 평안도, 덕흥리, 고분벽화, 마사희나 용강군, 쌍용총, 고분벽화, 기마, 인물도를 볼 때 고구려에서는 말 타는 풍습이 보편적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자, 첫 번째 단락의 내용 별거 없죠. 뭐 고구려 사람들 말 탔다 이 얘기야.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이러한 자, 이러한 이처럼 이와 같이 이는 자, 바로 앞에 말 받아준다고 했어요. 자, 이러한 풍습 그럼 무슨 풍습이 이게? 말 타는 풍습이지. 그치? 앞에 나왔으니까. 자, 이러한 말 타는 풍습이 성행하면 당연히 뭘 가져온다? 마구의 발달을 가져온다. 자, 마구 발달이 뭐예요? 마구 막 발달한다는 게 아니지. 마구란 나와있지. 자, 마구란 뭐뭐란 정이야. 자, 마구란 말을 타거나 부리는 데 쓰는 기구이다. 말과 관련된 기구에 뭐 안장 뭐 이런 거, 입에 물리는 재갈 이런 거가 되겠지. 자, 그래서 말 타는 풍습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이 발달합니다. 즉 고구려는 마구가 발달한 나라일 거야. 자, 마구 중에서 가장 먼저 출현한 것이 재갈인데, 자, 지금 이거 보아하니 이거 무슨 유물에 대한 내용이야. 그지? 유물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러면 유물은요, 시대, 몇 세기 이런 거 메모하면서 혹은 정리하면서 봐야겠죠. 자, 가장 먼저 출현한 것, 즉 마구가 발달했는데, 자, 첫 번째로 출현한 것이 바로 재갈입니다. 자, 이는 뭐 고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대요. 자, 그 다음은 말안장으로, 자, 말안장이 출현했습니다. 자, 말안장. 자, 이 안장은 뭐야? 고구려의 이른 시기의 것인 환인년 19호분에서 출현했다. 자, 고구려 3대 대무신화 5년에 고구려가 부여를 정벌할 때 왕이 말안장을 풀고 휴식한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자, 말안장이 있어야 풀 거 아니니? 없는데 어떻게 푸니? 풀었다는 그 기록을 보았을 때, 아, 이 시기에 말안장이 벌써 있었구나. 자, 이걸 그래서 말안장은 고구려 초기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계속 보자. 자, 집안연의 칠성산 96호분에서 금동 마구가 41점이나 출토되었다. 이들 마구는 모두 구리로 만든 기구 위에 금을 도금한 수법을 쓴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안장 앞가리개인 전륜과 뒷가리개인 후륜을 갖춘 금동제 말안장과 발을 디딜 때 사용하는 등자는 당시 도금 기술의 정교함을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로 나타난 게 뭐야? 금동마구야. 자, 이 금동마구는 뭐라고? 구리로 만들어서 금으로 도금을 했다. 얘들아, 금이 있어야 돼. 일반 백성들이 가질 수 있었을까? 없겠지. 이건 아마도 귀족들,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금동마구에 뭐가 들어있어? 안장, 그치? 그리고 등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세요. 얘네들이 어디서 출토됐다고? 칠성산 96호분에서. 자, 다시 그 단락의 셋째 줄 봅니다. 경주의 남분 부각에서 출토된 신라의 말안장은, 자,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지? 고구려의 마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 그렇잖아. 지금 첫 번째 단락이 뭐야? 이 글의 전체 내용이 무슨 얘기할지 얘기한다 그랬잖아. 고구려의 말 타는 풍습이야. 즉 고구려의 마구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신라가 나옵니다. 자, 이 신라의 말안장은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하고 그 위에 군동판을 덮은 것으로 무척 호화스럽답니다. 이는 4세기 초의 고구려 말안장이 4세기 말 신라에 이르러 기술면이나 장식면 등에서 더 뛰어나게 발전된 것이다. 즉 봐라. 자, 이 금동마구 이게 뭐야? 이게 4세기 초 거야. 자, 4세기 초의 금동마구가 나중에, 자, 4세기 말 어디에? 신라에 영향을
줬겠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지. 자, 계속 보자. 자, 칠성산 96호분에서 출토된 금동제 등자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전까지는 중국 하남성 154호분에서 출토된 등자를 세계 최초의 등자로 보았다. 이 고분에서, 이 고분 어디야? 이 바로 앞에 거지. 중국이야. 중국의 등자는요, 짝을 이루지 않고 단 하나만 있는 외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세기 초로 추정된다. 그러나 칠성산 96호분에서 출현한 등자는 외짝이 아닌 한 쌍으로 돼 있고요. 역시 4세기 초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중국에서 출현한 한 쌍의 등자가 4세기 이후인 점, 마구 중에서 가장 늦게 출현하는 것이 등자인 점을 고려할 때 고구려는 중국보다 이거야, 얘들아. 앞에 이게 왜 그런 거지? 왜 이렇게 하면 더 발달되는 거지? 한 쌍이 왜 더 좋고 한 쌍이 왜 더 덜 발달한 거고 두 쌍이 왜 더 발달한 거지? 이거 몰라도 돼. 중요한 건 뭐야? 마지막 부분이야. 고구려는 중국보다 이른 시기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가 항상 중요시한 건 그거잖아. 우리가 중국보다 얼마나 앞서 있냐? 우리가 일본보다 얼마나 앞서 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야. 중요한 건 고구려가 중국보다 더 먼저 마구의 일습, 한 세트란 얘기죠. 그쵸? 자, 마구의 세트를 완성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됐지? 자, 그래서 고구려의 이런 마구의 발달은 중국보다도 훨씬 앞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은 아니구나. 그 다음 거 보자. 자, 황해도 안악군에 있는 안악 3호분에는 말투구의 마면이 그려져 있으나, 봐봐. 말투구를 마면이라고 하는데, 이 마면은 물건은 안 나왔는데 그림으로 남아있네요. 자, 고구려 유적에서 실제로 발굴된 유적은 없다. 그치? 유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야 지역인 경상남도 합천과 부산 고분, 일본의 와카야마 오타니 고분에서 발견된 마면은 이것과 서로 관계가 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슨 얘기야? 고구려 유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림으로 남아있어.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가야, 그리고 부산, 부산이 아니라 일본이죠. 가야와 일본, 여기에서 발견된 마면이 이 그림과 비슷한가 봐. 그걸로 봤을 때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비슷하니까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줬겠죠. 뭐가 먼저냐가 중요해. 자, 안악 3호분은 4세기고 가야는 5세기, 일본은 5, 6세기인 것으로 봤을 때 누가 먼저? 고구려가 먼저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로 마면이 나와 있는데 이 마면은 고구려가 얘는 뭐라 그랬어? 4세기라 그랬지. 그치? 자, 이 4세기 맞구나. 자, 이 고구려가 가야와 그리고 그 후에 일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마지막 단락 보세요. 고분 벽화를 통해 볼 때 고구려는 말 타는 풍습이 성행했으며 고분에서 출토된 막으로 모아 그 기술도 동북아시아에서 매우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통해 볼 때 고구려 마구는 신라와 가야, 멀리 일본에게까지 영향을 준 것. 자, 마면을 통해서 봤을 땐 가야와 일본도 나와 있지만 자, 신라에도 영향을 준 것. 여기 있구나, 신라. 그치? 자, 신라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아울러 3, 4세기에 이러한 마구의 완성은 고구려가 당시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글 전체의 내용을 마지막 단락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7번 문제.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 내용 일치 혹은 추론하기 문제에서 가장 여러분을 많은 함정에 빠뜨리는 게 바로 뭐냐? 주어를 바꿔치기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의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주어 바꿔치기. 자, 선택지에서요. 자, A는 이러이러해. B는 이러이러해. 이거를요, 살짝 주어를 바꾸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어를 바꿔치기 할 수 있겠니? 고구려가 가야와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 이걸 살짝 위치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일본이 고구려에 영향을 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해서 문장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내용일치 문제와 추론 문제는요, 주어를 바꿔치기 한 게 답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1번부터 보자. 7번에 1번. 4세기의 신라는 일본에 영향을 줄 만큼 독자적으로 마구를 개발하였다라고 했어. 자, 여기에서 고구려가 신라에 영향 주고 고구려가 일본에 영향 준 건 알지만 얘네 둘은 어땠는지 몰라요.
알 수 없는 부분이야. 1번 틀렸지? 자, 2번. 출토된 신라의 마구를 모아 백성의 생활에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라고 했는데 신라의 마구로 출토된 건 뭡니까? 금동마구입니다. 금, 백성들이 가질 수 없다 그랬어. 2번도 안 돼. 그 다음에 3번. 여러 지역에서 마구가 출토되는 것을 볼 때 말은 인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3번이 답이죠. 그쵸? 고구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거의 마구가 출토가 됐다는 겁니다. 즉 사람이 사는 곳에 마구가 있었다. 즉 사람과 인간과 말이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됐지? 3번이 답이야. 4번은요. 자, 4세기 초에 말을 부리기 위한 마구 제작 기술은 고구려보다 신라가 앞서 있었다. 누가 앞서 있었어? 고구려가 신라보다 앞서 있었죠. 이게 바로 주어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그쵸? 신라가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가 앞서 있는 거야. 5번. 자, 5세기에 출토된 가야의 마구는 고구려가 마구의 일습을 완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얘들아, 중간 다 빼고 가야가 고구려에 기여했니? 화살표 어떻게 돼? 고구려가 가야에 기여했겠죠. 그지? 역시 이것도 바꿔치기가 된 거야. 자, 그래서 5번도 틀린 겁니다. 자, 내용 확인 문제, 내용 일치 문제, 또 추론하기 문제는요. 바꿔치기를 주의해라.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주는 중요한 메시지다. 자, 그 다음 8번 볼까요? 자, 8번은 적용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 되게 쉬워 이거. 봐봐. 보기 봐봐. 고고학 방법은 크게 실증과 추론으로 나눌 수 있대요. 자, 실증이란 유물의 분석을 통해서 자료의 성격에 대한 1차적 결론입니다. 자, 봐봐. 실증과 뭐시기? 추론? 정리해볼까? 자, 실증은 자, 유물을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유물을 통해서 뭐? 자료의 성격에 대해서 1차적인 어떤 결론, 1차적 결론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물 자체의 외면적 현상도 물적 성격과 함께 유물의 위치, 유물의 상관관계, 발견된 공간적 배경 이런 걸 살피는 게 실증이야. 자, 또 하나. 뭐야? 그 다음 거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과거의 인간과 사회의 행위 및 문화 체계를 종합적으로 밝히는 것은 추론이다. 즉, 유물 가지고 이게 1차적 결론이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2차적으로 옛날 사람들이 이랬을 것이다. 옛날 사회는 이랬을 것이다. 옛날 문화는 이랬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그 관계를 따져주는 즉 해석을 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추론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하나씩 볼까? 기역 봐봐. 자, 기역, 말 한 장, 환인년 19호분에서 출연했어. 이건 뭐야? 유물이 환인년 19호분에서 출연했다. 즉, 유물이 어디에서 발견됐다라는 거니까 실증에 속하겠죠. 기역은 실증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까요? 자, 니은. 신라의 말 한 장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 뭐야? 역시 유물 자체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니은도 실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이 고분에서 출현한 등자는 짝을 이루지 않고 단 하나만 있는 외짝이다. 자, 이 등자가 한 개냐 두 개냐? 역시 유물 자체의 성격이죠. 기역, 니은, 디귿은 다 실증에 속해. 그런데 리을, 미음을 볼까? 리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러이러한 것으로 보아 뭐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고구려, 가야, 일본과의 문화 교류가 있었으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추론에 속합니다. 그쵸? 해석한 거야. 자, 미음. 이러한 마구의 완성은 고구려가 당시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었다. 자, 발견된 건 마구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고구려가 발전했다라는 건 역시 해석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지? 자, 마지막으로 9번 문제 봅시다. 이건 내용 확인 문제라고 했어. 자, 위글에 따라 출토된 마구와 관계된 내용을 표와 같이 정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제갈부터 시작하네요. 아까 선생님이 정리해놓은 보람이 있네. 여기 있다. 그치? 자, 제갈 1번. 마구 유물 중 가장 먼저라고 했어. 1번이었어. 고조선 시기부터 사용된 거 맞죠? 2번, 안장. 자, 고구려 초기인 1세기에 정복전쟁에서 사용이 됐다. 어디서 찾을까요? 자, 아까 뭐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단락의 넷째 줄. 부여를 정벌할 때 이게 정복전쟁이죠. 그리고 서기 22년이니까 1세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금동제 말 안장. 이건 뭐예요? 4세기 초에 고구려에서 출토된 거야. 그래서 4세기 말에 신라의 말 안장 제작에 영향을 미쳤죠.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 마면. 자, 마면 5세기 이후 가야와 일본은 고구려의 마면을 수용해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마면은 실제로 없잖아. 그치? 추정된다 라고 한 겁니다.
4번이 답이겠죠? 자, 등자. 자, 4세기 초 고구려는 중국의 한 쌍의 등자를 수용했을까요? 자, 아까 뭐라고 나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볼까?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요. 자, 네 번째 단락의 밑에서 셋째 줄 봐봐. 중국에서 출현한 한 쌍의 등자는 언제 등장했어? 4세기 이후에 등장했단 말이야. 4세기 이후에 등장한 걸 어떻게 4세기 초에 수용하니? 말이 안 되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지문은 앞 두 지문에 비해서는 좀 우리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좀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치? 선생님도 좀 숨을 쉬어야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인문 1을 한번 맞춰보았습니다. 자, 인문 지문 개념 중요합니다. 관점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시간 인문 2 들어갑니다. 미리 해와야 되는 거 알지? 예습 필수. 복습은 생명이다. 복습하고 자라.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